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아주 핫합니다. 미국 지수를 이기고 있죠. 연초 대비 무려 45%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서 정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코스피의 주가 상승 여력과 지수를 능가하는 토탈 리턴 수익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야기와 코스피가 두려운 투자자를 위한 신흥국 투자인 IMG ETF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코스피가 핫하지만 사실 과거를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입니다. 반대죠?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만년 저평가로 유명했는데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박스피란 말이 이때 유명했는데 정말 10년간 2000을 전후로만 움직였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코스피는 변하지 않았고 박스피란 불명예를 뒤집어 썼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반등으로 30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피였죠. 바로 나락을 가고 다시 4년간 박스피로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지금의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근 6개월 코스피의 수익률 맵입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코스피가 핫하긴 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몇 제약이나 배터리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정말 뭘 사도 수익이었습니다. 진짜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할 정도의 관역판인데요. 역시 대부분은 조선이나 방산, 기계, 원자재,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로 이어지는 무지막지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핫해진 종목들이죠. 다시 봐도 수익률은 정말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주요 국내 보고서들을 보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상반기 코스피 견인 섹터는 조선과 방산, 원자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수혜주인 증권주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끌어줬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결국 특정 섹터에서 코스피 상승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업인 이마트를 투자하시거나 호텔인 신라호텔, 자동차 화장품 쪽은 투자했다면 코스피 45%가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가?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 섹터 몰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미국도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섹터 집중이 되고 있긴 한데 그 편중이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섹터만 가는 시장인데요. 요즘 핫한 조선주가 아주 대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에 조선을 맡기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정말 한국의 조선업에 다시 부흥이 오는 건가 싶을 정도의 핫함인데요. 물론 그건 수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빨리 더 크게 반응을 했죠. 로키드 마틴이 퍼가 30배인데 현대 일렉트로닉도 30배네요. 과연 무엇이 고평가일까요? 아님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주가 수익만 봐도 올해 미국 주식들 대비해서 한국의 기기업 주가는 세 자릿수가 다 반사입니다. 조선도 중국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네요. 삼성증권 국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NG선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컨테이너선 수요가 요즘에는 또 견고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봐도 전 비싸 보이긴 합니다. 좀 과하게 쏠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특히나 조선업은 사이클을 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를 견인했던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은행주가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바꿨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말 하나씩 그래도 이슈화가 되면서 결과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바꾸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지배구조 개편은 필수입니다. 제가 국장을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유상증자와 물적 분할이죠. 중복 상장이 즐비한 한국입니다. 진짜 카카오 다 싸잡아서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국은 ROE가 확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요. 미국과 같은 서비스업과 기술 산업이 아니라 제조 기반 사업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마진 구조를 늘리기가 쉽지 않죠. 이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코스피의 저평가는 물적 분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복수 상장 비율이 코스피가 15%이고 만약 이 비중이 없었다면 이미 코스피는 4천을 넘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할 상장 때문에 코스피의 종목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건 코스피 5천을 떠나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만 없더라도 4천은 무조건 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정을 푸는 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책의 3박자로 21년 당시에는 1.29배였다고 하는데 현재 정책과 국장에서 PBR 1.25배도 합리적인 예측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1.25배로 계산되면 코스피 3,700은 안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PBR 1.2배든 1.25배든 정말 이걸 보면 다시 느끼는 게 미국 S&P 500의 PBR이 보통 4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당연히 사업 구조가 다르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미국의 ROE가 18%인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10% 남짓이죠. 잠시 설명드리면 PBR은 자기 자본 대비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느냐인데 이를 기준으로 낮으면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PBR이 0.2배로 기억하는데 이마트는 저평가일까요? 부동산 자산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죠. 정말 보면 볼수록 어려운 국장입니다. 하면서도 느끼는데 저는 국장보다 미장이 더 쉽다는 걸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코스피로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고 있으면서 결국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 근거로 9월에 금리 인하 후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달러 하락 기대,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 분할 규제, 자사주 매입 의무화, 배당 분리과세 등 사실 거시 환경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지금까지 눌려있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해결을 추진 중인데 이런 기대감들이 하나씩 열매로 맺어진다면 정말 코스피 5천이 꿈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실천하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요. 다만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다시 영원한 저평가로 돌아갈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상장 ETF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커버드콜로 높은 수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과세 자체의 시작은 결국 대주주들이 대부분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해봤자 종합과세로 다 세금으로 뜯기는데 굳이 하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자 하는 이슈에서 시작됐죠. 부자 감세다 뭐다 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하기 위해서 정부의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 소득세는 15.4%입니다. 지방세 포함이죠. 다만 2천만원 초과자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최대 49.5%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배당소득세로 종합과세 되어서 50%까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2천만원 미만이라면 사실 배당소득세가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요. 하지만 분리과세가 되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분리과세가 필요 없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바로 커버드콜이죠. 국내 주식형 ETF 커버드콜을 투자하면 배당소득세에서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인데 말이죠. 그 코스피 커버드콜의 시가총액 1위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요. 최근 커버드콜은 3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분배율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주가 상승도 같이 가져가는 게 트렌드죠.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좋은 점인데요. 위클리로 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15%를 타겟으로 하죠. 옵션 프리미엄으로 15%의 배당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코스피 배당까지 더해지면 대략적으로 코스피 배당을 2에서 3% 정도만 잡아도 못해도 17%의 배당은 준다는 의미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황인데요. 종목은 당연히 코스피 200입니다. 상위 시가총액 종목이죠. 올해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좋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역시 비중은 1등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시가총액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 최근 핫한 종목들은 다 있긴 한데요. 현대 로템도 있고 두산 에너리비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금융지주 등 종목별, 섹터별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 중에서는 1등인데요.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 중인데요. 게다가 나스닥도 아니고 코스피가 이 정도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코스피가 최근 핫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에 비교해서 상장도 늦은 코덱스가 시총은 2배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코덱스 ETF들의 성과나 인기가 실감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코덱스 200 기반 커버드콜에서 시총 1위긴 한데 본주인 코덱스 200을 추종하는 ETF에 비해서는 시총이 아직 세 발이 피긴 합니다. 참고로 코덱스 200의 본주는 시총 8조 원입니다. 옵션 매도를 진행하니 당연히 배당도 높습니다. 9번을 해서 올해 지급했는데 11%인 건데요. 이 ETF의 타겟 분배율은 15%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확히 얼마의 배당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5%의 배당률 이상은 만들어지겠죠. 라이즈가 16%로 높아 보이는 이유는 최근 1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2회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옵션 분배로 15%를 타겟하고 코스피 200의 기본 배당금도 들어오니까 적어도 17%는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과세입니다. 배당금 161원인데 과세 표준액이 6원이죠. 우리나라 ETF의 경우 옵션으로 인한 분배금은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건 미국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인들은 제피든 큐디보든 커버드콜 ETF의 옵션 매도는 비과세이거든요. 한국인은 물론 대상 아닙니다. 어쨌든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죠. ETF에서 나오는 기본 코스피 배당금 자체는 배당소득세 15.4%를 똑같이 냅니다. 그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죠. 이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당으로 종합과세를 초과하려면 대체 얼마의 시드가 필요할까요?
계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매매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배당과 동일하게 매매 차익도 세금을 냅니다. 15.4%를 내버리는데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절세 계좌인 ISA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계좌에서 적극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ETF는 그런 것도 필요 없죠. 비과세입니다. 정확히는 과세를 매기긴 하는데 과표 증분이라고 적혀있죠. 과표 기준가로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입니다. 그냥 저걸 계산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개별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매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다 비과세잖아요. 이 ETF가 비과세인 이유는 펀드이기 때문인데 사실 다 떠나서 똑같은 국내 주식을 모아둔 것 뿐인데 여기에 매매 차익이 과세된다면 애초에 형평성도 어긋나고 사람들도 투자하지 않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인컴을 극대화하기 원하는데 종합과세가 되기 원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ETF라고 생각 중입니다. 다만 아무리 배당을 줘도 주가가 올라가면 의미가 없겠죠. 코스피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확인해 봤는데 연초 종가 기준으로 해서 9월 22일 종가 기준 45%가 올랐습니다. 숫자로 다시 보는데 대단합니다.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이 14%가 올랐습니다. 국장의 시대가 돌아오나 싶긴 하네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이 커버드콜 ETF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가격을 보면 코덱스 기준 8,425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11,740원이 됐네요. 무려 40%가 올랐는데요. 코스피가 45%가 올랐으니까 대략 88% 정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배당을 포함하면 훨씬 압도하게 됩니다. 적어도 15%의 배당은 최소한으로 줄 테니 이대로만 끝난다면 코스피 200보다 10% 이상의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당장의 인컴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에게 보통 일반 지수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굳이 코스피 200 본주를 선택해야 하나 싶습니다. 주가 수익은 결과지만 배당은 사실 15% 타겟이기 때문에 고정값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커버드콜의 요즘 성과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반대로 저도 좀 무서워지긴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지 혹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고정되어서 운영될지 말이죠. 다만 이렇게 강세장에서 지금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의 이 강세장이 코스피 역사 50년 만에 5번째인 강세장이라고 합니다. 9월까지 상승률인데요. 1987년엔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닷컴 버블 직전엔 70%였네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정도의 강세장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9월까지 상승한 후 연말에 대한 상승분인데 생각보다 오름세가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3저 호황으로 강세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처럼 폭등하는 장에는 연말까지 상승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률이 무려 90%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세가 특정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꺾일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하락이 반드시 올 텐데 하락 후 반등의 속도 문제입니다. 10년 박스권이 다시 올지도 모르고 4년 박스피가 또 올지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분할 상장 이슈, 주가 조작 이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장입니다. 만약 너무 국장이 불안한데 투자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안도 있는데요. 바로 올레도 포트폴리오의 창시자 레이달리오가 투자하는 IMG ETF입니다. 신흥국 투자 ETF인데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도, 중국, 정말 다양한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ETF도 연초 대비 현재 상승률은 27%인데요. S&P 500의 상승률이 14%인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낮은 것이 장점이죠. 한 번쯤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해 볼 만한 ETF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코스피가 확실히 역사상 유례없는 강세장에 돌입한 것은 맞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 3,700포인트를 갈지 4,000을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상승할 확률은 90%라고 하니까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코스피가 무서운 분들에게 하락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커버드콜 ETF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코스피 투자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하락장이 오면 정말 누구보다 먼저 곤두박질 쳐져서 오랜 시간 물려야 하는 국장에서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정말 도래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